이제 오늘의 메인 강연자이신 유영만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실 텐데 그 전에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겠지만 우선 간단한 영상을 우선 시청을 하실 겁니다. 교수님에 대한 소개는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오래 서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실 것 같은 눈빛들이셔가지고요. 저는 이만 빨리 내려가고요. 우선 영상부터 시청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20년차가 거의 다 됐네요. 네. 제가 2009년도에 출판기념 할 때에도 앞에 축사하는 분 7분 모였었는데요. 이분들이 축사를 오셨다가 관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독시에 빠지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다가 제가 30분밖에 못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정확히 여기 오신 분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40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제가 좀 일찍 끝나든지 아니면 재미있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보셨던 동영상을 서문하고 그러니까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에 있던 말들을 편집해서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만들었던 건데요. 자, 여러분 그 책 앞에 그 표지에 보면 피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이니셜은 제가 여기 써놨듯이 아까 그 동영상에 나왔듯이 P가 이제 패션부터 시작해서 H가 이제 해피니스예요. 그래서 원래 이 순서대로 강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패션 그러면 이제 강 대표님 먼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되냐 뭐 이런 항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오늘 사실은 나이 순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피치라면 뭐가 떠오르나요? 야구에서 투수를 피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야구 선수들 한번 봐보세요. 기억나실 거죠? 삼동열, 최동원, 장명구는 혹시 아시나요? 네. 그다음에 박철순 이 네 사람이 피칭 스타일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저마다의 스타일하고 컬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마다 스타일하고 컬러가 있는 것에 그 펀더멘탈 가장 근본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미 앞에서 5분이 말씀해 주셨던 5가지 핵심 가치죠. 핵심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남들처럼 살지 않고 자기만의 컬러와 자기만의 스타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이 피처의 피칭 스타일과 오늘의 얘기하는 피치가 딱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책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책을 취미 생활로 쓰다 보니까 책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저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75번째 책이 저도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나와가지고. 근데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정치권에 가지 않는 이유 이건 이 책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정치권에 굉장히 많이 유혹이 많이 오는데 정치권에 안 가냐면 제가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75권의 책을 주로 표절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안 보는 책에서 제가 훔쳐다가 리믹스를 했기 때문에 소스가 박멸되고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기자들이 이걸 교묘하게 뒤져가지고 뭐를 용어를 쓰냐면 원래 없었던 용어인데 자기 표절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제가 어디서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저 책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끔, 그죠? 그래서 그걸 인용 안 하고 썼다. 그래서 그걸 자기 표절이 그렇게 시비를 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굳이 청문회 가서 제 과거사를 까발리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다짐하지만 절대로 정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뒤집으면 치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핵심가치 중심으로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짧은 문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5대 핵심가치별로 하나씩 풀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한 시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앞에 있는 핵심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y way. 그래서 핵심가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남들처럼 살지 말고 처음처럼 나답게 살자. 그래서 끝나고 처음처럼 마시지 마시고요. 자, 사실은 이 강연장에 좀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그 메르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의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획석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마스크도 정말 겁이 없으신 분들 같아요. 마스크 하나도 없으시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재치기 한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뭐라고 내버렸었냐면 첫 번째 메르스가 낳은 2가지 명품이 있다. 첫 번째 에르메스가 있어요. 그래서 에르메스를 바꿔주겠다 이렇게 많이 올려온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메르세데스 벤츠인데 이게 메르스가
데스가 되면 벤츠가 탄생한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탄생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다 명품이니까 여러분 스스로한테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동영상 앞부분에 잠깐 보여드렸듯이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이전까지 쓴 책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까 우리 강 대표님이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게 짤막한 문장을 썼었는데요. 사실은 읽고 나면 저는 기대하건대 그게 장문의 글을 읽음으로써 훨씬 더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 제목도 아포리즘으로 정할까 하다가 사실은 아포리즘이라는 단어를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생각보다는. 그래서 아포리즘은 아시겠지만 짤막하지만 긴 여운을 남겨주는 금언, 격언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포리즘이 뭔지를 6S에다 대입해가지고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또 짧고 그러면서도 읽으면 빠르게 와닿지만 그냥 와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던 길을 멈추어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반추해보게 하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센스 있으면 어떤 한 문장에 주는 위력이 저는 아포리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아포리즘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책 제목을 또 유형만의 파란 문장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이걸 또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파란 만장한 인생에 파란 문장을 낳는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쓴 글씨들이 약 500장 정도 됐는데 500장을 우리 편집자한테 줬더니 이렇게 손글씨로 나오는 건 디자인이 안 이쁘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하고 이렇게 책 안에를 보시면 이 손글씨가 싹 없어졌어요. 대신에 오늘 책을 사시는 분한테는 생각 노트라는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이 손글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원래는 오리지널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아무튼 글은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보면 때만 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선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사랑하는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우리 박용호 대표도 거기 홍보이사이기도 하신데 배달의 민족에서 때태우를 만들었어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어느 목욕탕 간판에 가면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이게 VIP용 때타올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VIP는 금색으로 돼 있어요. 그 앞에 계신 분들은 때도 이렇게 금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때타올 필요하신 분 흔들어 보세요. 때가 이렇게 많네 사람들이. 선물 좀 잠깐 줘주세요. 훔쳐. 비닐봉지. 와우. 이거 때타올을 갖고 갔는데 나중에 저기 그 김봉진 대표한테 한 박스 더 달라고 해야겠다. 강의할 때마다 써먹어가지고. 자, 필요한 사람. 자, 그러면 가운데다가 보여주니까 이쪽에다가 혹시 이런 때타올이 필요하세요? 네. 그럼 제가 얻어드릴게요. 근데 이건 아무나 안 줘요. VIP한테만 주는 때타올이에요. 저 뒤에도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한번 봐보세요. 교수계 슈퍼파월 원조 내생남 유형만이라고 우리 박용호 대표의 옛날 애인이 들고 왔네요. 자, 그 다음에 선물 또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성킹여행할 때도 드렸었는데 이것도 제가 김봉진 대표한테 얻은 거예요. 만지면 내 땅이라고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돗자리 방석이 돼요. 아무데나 깔면 내 땅이 돼요. 자, 이거 4개 있는데 4개. 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포리즘이 허브이기도 하셔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크라테스라고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 아시죠?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to be is to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재는 곧 행동이다.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존재가 먼저 방존하는 사람이고 이걸 뒤집어 가지고 사르트르는 뭐라고 그랬냐면
to do is to b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행이 곧 존재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 되려면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동을 먼저 강조한 거죠. 근데 이걸 두 사람을 다 뒤집은 사람이 있어요. 가수 누구 아시죠? 이거 신예출하고 이 사람은 두비두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보다 더 유명한 말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도 그냥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비두비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최근에 쓴 글 중에 하나인데 아까 동영상에 나왔습니다. 절경도 절망을 먹고 자란 절벽이 낳은 자식이다. 그래서 이제 심심함에 이렇게 절자로 시작하는 말을 쭉 찾아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A4용지 한 장에 글을 쓰고 이렇게 써서 10장, 20장, 40장이 되면 그게 이제 주말에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삼성에 사는 열정낙서 때 작년에 잠시 시대체육관에 가서 14,000명이 몰려있는 자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제 강의를 들으러 14,000명이 왔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뒤에서 쥐드래곤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연 들어왔다가 잘못 걸린 거지 저한테. 그래서 그 쥐드래곤한테만 열광을 하고 나한테는 열정적인 그런 제스처를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물어봤더니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걸 보시면 열광할수록 후유증으로 침이 나오지만 열정적으로 몰입할수록 부산물로 땀이 나온다. 그러니까 열정과 열광의 차이는 열광은 침이 나오는 거고 열정은 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아주 심플한 정의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정의가 나오냐면 침도 흘려봤고 땀도 흘려본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또 이거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사로잡으면 서로 잡을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사로잡기 전에 서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약간 뒤집혀야 되거든요. 사로잡는다는 거는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고 마음을 훔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책이 뭐냐면 속수무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쉬지 않으면 쉬겠다.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어느 카피에서 따온 말인데 쉬지 않으면 쉬겠다. 이게 말장난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으면 영원히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건 제가 만든 말이 이걸 펼쳐가지고 놀지 않으면 놀아난다. 읽지 않으면 읽힌다. 쓰지 않으면 쓰러진다. 취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에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술 취하세요. 저도 뭐 술 취한다고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똑같은 귀지만 한자를 약간 바꿔서 그래서 저는 먹고 하는 일이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좀 이따가는 이제 유영만의 언어 유희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헬만 헤세의 유리 아래 유희의 어음라는 유리 아래 유희, 유영만의 언어 유희. 지금 발음은 비슷하죠? 별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치면 인연이요, 스미면 연인이다. 간단한 말인데 그냥 스치면 당구공처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당구공처럼 잠깐 스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아무런 인연을 둘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에 스며들면 그게 연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핵심 가치라는 말이 있기 전에 가훈이 있었고요, 급훈이 있었고, 교훈이 있었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집에도 이런 거 아직 갖고 계시죠? 제가 예를 들면 가훈에는 여자 말을 잘 듣자. 이게 가훈이에요. 재밌는 가훈이잖아요. 그죠? 급훈은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린 눈물. 이거 좀 확 와닿죠? 안 와닿나 보네, 사람들이. 그다음에 교훈은 참되게 슬기롭게 별로 이런 거 재미없네, 그죠? 회사의 사후는 하기 싫으면 관두든가.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코어 밸류였었는데 이게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실패하면 패잔병된다.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진다. 이런 그 다음에 또 여기 헌신하면 헌신작 된다. 이런
말들이 이제 요즘 젊은이들의 그 좌절을 겪었던 경험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놓으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팀장님한테 혼나는 순간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제 니체의 철학 용어 중에 영원회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원회귀에 비춰보면 이 또한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혼나는 순간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영원히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변신을 이제 울버맨시라는 철학 용어로 니체가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 가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좌표라고 생각해요.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향 설정의 좌표가 저는 핵심 가치다. 두 번째는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내 생각과 일치하는 가치 판단은 이를 딜레마 상황에 빠졌을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걸 알려주는. 그 다음에 운치 있는 삶으로 유도하는 정신적인 각성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핵심 가치 갖고 사는 오늘 5분들을 보면 저마다의 다 운치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까 5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한번. 그다음에 눈치 보지 않고 나다움을 드러내는 인간적인 매력이 저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아까 우리 이영석 대표가 초기에도 얘기했듯이 남들처럼 살지 않고 나답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적 매력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저는 핵심 가치는 망치라고 생각해요. 옳지 못한 생각과 행동에 펀치를 날리는 생각의 망치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으면 5가지 열정이다. 그러면 열정에 위배되는 행동,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거죠. 그걸 하면 할수록 이 핵심 가치가 자기 자신한테 망치로 하지 말라고 야단치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사치로 물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좀 에르메스도 입고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다 뻥인 것 같아요. 근데 가치로 물들인 내 삶을 결국은 이게 문의로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치하지 말고 가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5가지가 이제 제가 이렇게 밤하늘에 이렇게 빛나는 별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 중에서 제 심장을 두드렸던 5개의 단어를 찾은 것이 오늘 말씀드렸던 PITCH에서 열정, 확신, 신뢰, 도전, 행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길을 잃을 때, 방황할 때, 의사결정할 때, 사람을 판단할 때 어디다 보고 판단하냐면 이 5가지 별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북두 5선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제 5가지 중에서 신뢰가 가장 펀더멘탈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 모든 것이 저는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신뢰를 기반으로 가운데 뜨거운 삶에 대한 집념과 의지를 표현하는 열정이 있는 것이고 새 양날개처럼 한쪽에는 제가 살아가는 그 이유이기도 한 큰 이유이기도 한 살아가는 재미이기도 한 도전이 있고요. 도전을 하지 않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혁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정상적 사유. 그래서 정상에 오른 사람은 정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다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인 사람들은 지금 메르스 걱정 때문에 여기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비정상이라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비정상들한테 크게 또 박수 한번 주시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파이널 궁극적인 건 어디로 가냐면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거 다 했는데 내가 불행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하다, 그러면 이런 가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가치는 가치해야 2개 해야 훨씬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포르쉐 디자인 자동차의 슬로건 중에 바꾸라고 해놓고 또 바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바꿔야 될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될 것, 이 사이에서 고민이 시작되는데 그때 바로 핵심 가치가 체인지, 돈 체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5가지는 절대 바꾸지 말고 앞에 있는 5가지대로 저는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이것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것대로 스토리를 만들고 그러면 이것대로 저의 히스토리가 생기고 결국 그것이 마이 웨이라고 하는 저의 삶의 길이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또 이제 로자 파크 모멘트라고 그래서요. RPM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RPM은 Return per Minute 이게 아니고 로자 파크가 말하는 순간이라는 건데 뭐냐면 코어 밸류 챌린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가치에 의배되는 행동이 누군가가 생각을 하거나 행동이 오면 지체 없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에 가면 핵심 가치가 있는데 액자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액자 속에 들어있는 핵심 가치대로 임원이 직원을 평가하지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그렇게 의사결정하지 않고 액자 속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코어 밸류의 챌린지가 와도 이니시에이티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약 90%의 경영자가 코어 밸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5%도 안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름자로 끝나는 말을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장표예요. 저는 심심하면 이렇게 해요. 자, 처음에는 모르모로 시작했다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씨름을 합니다. 근데 가운데 보시면 이름값을 하면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거든요. 그죠? 그럼 결국 이게 사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A4용지 한 장 글 써가지고 또 이렇게 쓰면 특이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에게 어울리는 핵심가치 중심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뭘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첫째, 색다른 자리. 여기서 색달라야 된다는 말은 남다름을 추구하지 말고 색다름을 추구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컬러를 추구하면 결국 그게 자연스럽게 남달라지는데 우리는 자기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불행해지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자리도 윗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옆자리도 있고 윗자리도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위에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밑에 자리 보면 아직도 널려 있거든요. 그죠? 울릉도 같은 데 아직 취업할 자리 많고 또 이런 데 가서 좀 취업 좀 하시겠지. 왜 자꾸 여기 S기업, 인서울 기업만 가려고 하는지. 그죠? 인서울 기업 가봐야 15년 동안 15시간씩 일하면 100명 중에 1명만 임원이래요. 임원은 또 임시 직원이잖아요. 집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나라도 이런 데 가면 취업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자리에 가면 여기 또 자리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힘든 자리도 가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힘들어야 힘들어 간다. 그러니까 힘이 들면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힘을 쓰기 시작하고 없었던 힘도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 세 자리를 갖고 있으면 결국 그게 나한테 어울리는 자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어울림이 곧 아름다움입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일을 찾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주변에 어울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고 그 어울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자리를 충족시켜 올바른 네 자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자리인가? 두 번째, 내가 서면 여기가 돋보이는 자리인가? 내가 설 자리인가? 그죠? 마지막에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게 딱 예스라는 답이 왔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자리가 바로 저는 이 핵심 가치가 근간이 돼서 이런 자리들이 빛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푸마의 경쟁 상대가 많아요. 파마한 애도 있고 자는 애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비만 배 나온 애도 있고 악마 치마 입고 쫓아가는 치마 그다음에 이게 오늘 다음에서 오셨는데 다음의 경쟁 상대는 싸움이라고 싸움. 프라다의 경쟁 상대는 프라다. 여기 빈곤, 빈폴, 놀스페이스를 따라하는 놀스콜을 이렇게 따라서 자꾸 남의 뒤를 따르는 자는 남을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자꾸 보여드렸는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 누가 잘 팔리니까 이 책을 따라하는 책들이 누가 내 치즈를 잘랐냐, 치즈가 안 팔리니까 내 버터 어디로 갔냐, 누가 내 치즈 옮겼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내 치즈는 내가 옮긴다. 그냥 뭐 치즈 여기 다 장렬히 전사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면서 계속 비슷한 치즈자를 딱 빼야 돼. 일단 이걸 능가하려면 그죠? 근데 앞에서 뭐 하나 유행을 하면 뭐 이기는 습관을 하면 뭐
이기는 뭐 경청 습관, 이기는 청소년 습관 뭐 다 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앞에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걸어가면서 길이 뒤로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저는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 중심으로 여러분의 길을 가면 그 길이 여러분 뒤로 생기는 것이고 그 뒤로 생긴 길을 남들이 보고 쫓아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길은 앞으로 뒤로 생기는 것이다. 앞에 아무도 간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남들처럼 살려가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서 스토리를 남기게 되고 그 사람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길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다운 길을 가는 방법은 뭔가 봤더니 저는 이제 학습에 대해서 학습 신약개발연구소 이런 것도 하나 차리고 학습 병원과 약국을 차려가지고 의사와 약사도 양성하고 그래서 저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의사 자격증과 약사 자격증을 발급하려고 해요. 그래서 1호점은 대치동이나 개포동에다 차려가지고 한국 사학의 1번지 대치동을 휘어잡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개발한 학습 마이신 5만 원짜리 하나 먹으면 학습 불안감 즉시 해소, 수능 5점 상승 이렇게 이제 우리 저 용어하고 같이 구라 마케팅 잘 팔릴 것 같아요. 내가 또 하나 해보시 개념에 관련돼서는 이 개념 붕합 연구소 이런 것도 차리려고 그래야 되죠. 전국 주유소 옆에다가 개 주소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개념 견적을 뽑은 다음에 너는 개념이 없네 그러면 개념을 이렇게 20만 원씩 준다고 언어 유희 놀이터 이런 것도 해보고 사고 뭉치들이 경연장을 하는 사고를 쳐야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고시님이 소개했던 지식 산부인과라서 지식 임신 클리닉이나 지식 자연분만 센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장난으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저는 이런 일을 앞으로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차리는 지식 분만 센터에 와서 지식을 마음껏 분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핵심 가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컬러가 있고요. 그 컬러가 넘쳐나면 컬러풀해지는 거고 그 컬러가 없는 분들이 흉내내는 게 컬러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 휴대폰에 컬러링을 까는 이유는 여러분을 숨기기 위해서 하시는 그렇지 않지만 이 영어의 엄연한 차이는 컬러가 넘치면 자기의 독창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이 컬러풀인 거고요. 자기 컬러가 없는 사람들이 덧칠하고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이 컬러링이거든요. 제가 그냥 만든 단어 아주 구체적으로 공인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한번 심심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남의 걸 갖다 퍼다 날리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폼 잡는 사람들, 똥폼 잡고 개폼 잡는 사람, 이런 사람 별 볼 일 없고요. 결국은 이제 남을 품어야 되는데 이 품격과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 발품, 성품을 팔다 보면 이제 꽃이 피게 됩니다. 이 꽃이 피는 것이 나다움의 꽃이 피는 거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 그럼 그게 색다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이 만든 작품 명품이 돼서 선전 안 해도 갖다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또 A4 용지를 10장 글 써가지고 팔아먹으면 자, 여러분 블랙스완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의 정리 시간인데요. 사실은 블랙스완이 자기가 잘 못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 기존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3, 제2의 여러분으로 재탄생하는 비결은 기존의 나를 한번 부정해 보는 거예요. 다른 나로. 그죠? 이제까지 빛에 살았으면 어둠에서, N극이 있으면 S극이 있고, 전경이 있으면 배경이 있고, 그 전경으로 살았으면 같은 배경으로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존재의 비존재, 그 다음에 백조 역할을 잘했는데 흑조 역할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에 있는 것을 부정해보고 또 한번 다시 재정의를 해보고 그래서 플러스 뒤에 이렇게 추가가 되면 나 아닌 다른 나가 계속 거듭되면서 어제와 다른 차이가 있는 반복이 돼서 그것이 결국은 내가 제3, 제2의 나로 변신하는 반전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알미 삶을 지배하기 전에 삶을 구원하는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상 지식인으로서의 관념적 파편을 날리기보다는 이게 이제 주로 보면
책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알무로 이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 알무를 구원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알의 소스가 어디냐면 삶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청춘경영이라는 책을 쓰고 그 사실은 다음 뉴스 사이트에서 유영만의 드리대학교로 뉴스 펀딩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가서 좀 10,000원씩 투자 좀 해주세요. 네, 투자는 원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돈을 모아서 유영만의 드리대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영만의 청춘경영의 도제목이 드리대학을 저질러 봐. 그래서 제가 끝나기 전에 오늘 오종호 시인을 잠깐 모셔가지고 청춘경영이라는 책을 리뷰를 시적으로 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사실 이제 오종호 대표가 여러분 모르시는 분을 잠깐 소개를 하면 지금 예상에 없던, 각본에 없던 시나리오를 갑자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하고 있을 테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동 명강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세상에서 감동시키는 그런 강사들이 제대로 어떻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중에서 오종호 시인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제가 이제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물 먹으려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거 없어요. 스마트폰 좀 주세요. 여러분 팟빵 들으세요? 팟캐스트 들으세요? 네. 팟빵에서 유영만 검색하시면 유영만의 고립다분이라고 하는 팟캐스트 방송이 시작됐어요. 저하고 우리 이 교수님하고 비전택시대학 정태선 총장님하고 셋이 이번에 1화를 녹음했고 방송 서버에 올라가서 여러분 다운로드 들으실 수 있으세요. 잠깐 아까 이게 남성교회를 하나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 제가 청춘경영 리뷰를 썼어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청춘경영 검색하시면 제가 쓴 리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 읽기도 검색하시면 제가 쓴 리뷰가 제일 먼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게 괜찮아요. 그게 리뷰에 쓴 청춘경영 리뷰에 올라 있는 글인데 이 교수님께서 이걸 시로 승화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불을 잠깐 꺼주시면 제가 이거 낭송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장담하건대 기립박수를 치시게 될 거예요. 읽겠습니다. 나는 갈 것 없어 횡한 봄날의 들판에 서서 무심히도 파랗기만 한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었을 한 소년의 눈빛을 사랑한다. 타들어가는 용접봉 끝에 불꽃에서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다가 쓴웃음을 짓는 한 소년의 삐뚤어진 입술을 사랑한다. 무력하게 맞이하는 저녁마다 골목의 선술집에서 찬 소주잔을 들이켜고 비틀거리는 한 청년의 두 다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쭈그려 앉은 채로 채로 화하는 고시서적들의 매캐한 냄새를 맡는 한 청년의 시큰거리는 코를, 텅 빈 도서관의 딱딱한 의자 위에서 짓무른 한 청년의 엉덩이를.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사랑한다. 높이 올라갈수록 낮은 것을 보기 위해 쓰는 온기 가득한 영원한 청춘의 가슴을. 이 시를 제 스승 이영만 교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큰 박수.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쉬는 거예요. 괜찮았습니까? 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5분을 모셨습니다. 피치의 주인공들 덕분에 감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열정의 화신 강인선 대표님 박수 한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대님을 세계 최초의 관점 디자이너, 혁신의 아이콘 박영호 대표를 박수로 주셨습니다. 신뢰의 심벌 한국경제의 고지현 시인님, 네, 그게 또 박수입니다.
도전의 대명사 수협 프로미너에서 배양수 대표님한테 행복의 레전드 이영석 대표 야채 팔러 가나? 저는 이 5분 덕분에 덤으로 살아가는 유영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연회가 있게 만들어준 제가 장명한 번개 브로커 강경대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를 포함해서 6분을 소개해준 오늘의 사회자 오세진 김인재 마스터님을 질문을 안 받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의 가치는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행복해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6분의 연사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뭐였냐면 나답게 사는 거였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구절 다들 아실 겁니다. 남들처럼 살지 말고 처음처럼 살자. 이런 거 꼭 가슴속에 깊이 간직해 주시고요. 교수님 또 앞에 나가셔서 사인회 하실 테니까요. 앞에서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정정되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오늘의 이 강연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